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1922년에 독일 바이에른주의 작은 마을 인근에 고립된 힌터카이펙 농장입니다. 카이펙 뒤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처럼 이 농장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전설로 남은 이유는 단순히 살인의 잔혹성 때문이 아닙니다. 범인이 보여준 기괴한 행적 때문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채 녹지 않은 그 적막한 농가에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가 이미 며칠 전부터 다락방 볏짚 사이에 숨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저녁을 먹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사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인 안드레아스 그루버는 63세의 노인이었지만 성격이 매우 괴팍하고 이웃들과는 단 한마디의 정도 나누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카실리아는 남편의 포갑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딸 빅토리아.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농장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고여있는 늪과 같았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이 늪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악마였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부터 농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남긴 일종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어느 날 아침 숲에서 농장 헛간까지 이어지는 선명한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들어온 발자국은 있는데 나간 흔적은 없었죠. 안드레아스는 총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락방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주인 빅토리아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신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신호,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그는 마스터 키가 사라졌습니다. 안드레아스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새 하녀 마리아 바움가르트너가 농장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모른 채 짐을 풀었죠. 1922년 3월 31일 금요일 밤 범인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는 다락방 틈새로 가족들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가족들을 한 명씩 헛간으로 유인했습니다. 가축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안드레아스가 들어왔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 안드레아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며 들어온 아내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딸 빅토리아와 7살 어린 카실리아까지 아이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어내며 몇 시간을 견뎌야 했죠. 범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람에서 잠들었던 요제프, 그리고 이 집에 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하녀 마리아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몇 시간 만에 정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힌터카이펙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는 살인 이후의 사일입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살인을 저지른 직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멀리 도망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힌터카이펙의 범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농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새로운 주인이 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웃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농장 건물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인은 부엌에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빵과 고기를 꺼내 먹으며 평온한 주말을 보냈고 심지어 빅토리아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기괴한 승리감을 만끽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기 우리를 더욱 소름 돋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은 농장에 남겨진 10여 마리의 가축들을 단 한 마리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양간으로 가서 굶주린 소와 돼지들에게 정성껏 여물을 주었습니다. 특히 소름 돋는 사실은 그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직접 소들의 젖을 짰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능숙하게 우유를 짜냈습니다. 농사일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하죠. 농장을 지키던 개 한 마리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람 6명은 가차없이 처단했지만 이 개만큼은 죽이지 않고 외양간에 묶어두었습니다. 집안에는 6구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가축들은 범인의 손길 아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는 이 지독한 역설. 범인은 시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4월 4일 화요일, 마을 사람들은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어린 카실리아와 성당에 나타나지 않는 빅토리아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편 배달부는 쌓여가는 편지를 보고 의구심을 품었죠. 결국 옆집 남자 로렌츠 슐리텐바우어와 이웃들이 농장을 방문합니다. 농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문을 열고 헛간으로 들어섰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합니다. 볏짚과 낡은 문짝으로 덮여있던 시신들, 차곡차곡 쌓인 4사람의 사체. 발견 당시 로렌츠의 행동은 매우 수상했습니다. 그는 놀라기보다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시신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아들 요제프를 찾아야 해 라며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는 정말로 아들이 걱정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흔적을 지우러 간 것일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농장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있었고 가축들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범인은 직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수백 명의 용의자가 선상에 올랐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크게 두 명이었습니다. 이웃 로렌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카를 가브리엘. 로렌츠는 요제프의 친부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곡괭이를 찾아냈고 현장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행동했죠. 카를 가브리엘,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왜 살인 후 4일 동안 자기 집처럼 머물며 가축을 돌봤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곳은 원래 그의 집이었으니까요. 범인의 목적은 오로지 말살과 점유였던 것입니다. 힌터카이펙 농장은 사건 이후 철거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 위령비만이 세워져 있죠. 2007년 독일의 한 경찰 대학생들이 현대의 최첨단 법의학 기술을 동원해 이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수사 기록과 남아있는 유물들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은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있지만 유족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현대 기술로도 범인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당시 수사 기록에 허점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힌터카이펙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으로의 침입입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서식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타인이 나의 죽음을 지켜보고 나의 죽음 위에서 일상을 이어갔다는 그 기괴함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다락방에서도 혹은 침대 밑에서도 여러분의 숨소리를 새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